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둘러싼 이 미스터리한 행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저는 혼돈의 4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 나흘 동안 정말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는 분도 있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 나흘을 총정리해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남현희 씨가 지난 23일 재혼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3일 여성조선의 보도였는데 펜싱 남현희 15세 연하 재벌 3세 전청조 만남 열애 결혼 풀스토리 최초 공개가 제목이었어요. 일단 15살 연하, 시그니엘 거주, 재벌 3세 이런 키워드들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전청조 씨에 대해서 숱한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과거 경력, 전과 이력, 성별 이런 사실상 이게 논란이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까지 거론이 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건데 아니 성별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왜 다퉈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성별 논란입니다. 남성인가 여성인가. 본인이 예비 신랑으로 소개가 됐고 남현희 씨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남성으로 알았는데 공개된 직후 전청조는 여성이라는 제보가 계속 빗발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성별은 법원 판단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본인이 사기 행적을 벌였는데 그때 법원 판결문에서 전청조는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확실한 거, 본인이 여성임을 인정을 해서 직접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또다시 이런 못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여성임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26일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당연히 경찰서에 가면 신원조회를 하죠. 신원조회에서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다음 전과입니다. 2020년 말 사기 행각으로 징역 2년 3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면서 3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했는데 이때 이게 사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겠다면서 2,300만 원을 받고 도주를 했고 이 돈은 개인 채무를 갚고 여행 경비 등에 썼다고 하고요. 2018년에도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났고 자신을 말 관리사로 소개를 합니다. 이때도 다양한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이런 사기 행각을 모두 인정을 했고 이 과정에 이 전 씨의 직업을 말 조련사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가 나는 승마 선수 출신이라고 주장했던 게 나름의 하나의 근거는 있었던 거죠. 당연히 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승마 선수 출신이 하면서 남현희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를 강조를 했겠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인가 라고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재벌 3세다 하는 건데 이 카지노와 리조트로 유명한 P사, 이 회장님의 혼외자다. 이 주장은 앞서 낸시랭 때 전준주라는 인물이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재벌 3세인 배경을 밝히길 꺼리면서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관계된 사람이 많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결혼정인 12월 말에 알릴게요 라고 끝까지 잡아댔거든요. 이거 자체가 12월까지 뭔가 이 사람이 꿍꿍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이거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는 남현희 씨 차례입니다. 남현희 씨가 드디어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25일부터 26일 넘어가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현희 씨는 외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 보내도 답할 수 없다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가족들이 이 보도를 접하고 남현희 씨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말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5일 오후 5시 이 전청조가 거주한다는 송파구의 고급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이때 남현희 씨를 설득하기 위해서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갔고요. 현장에는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투자자들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청조에 의한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은 남현희 씨에게 제발 현실을 자각하라 라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고 디스패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현희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모친 등과 대화를 나눈 뒤 모친의 차를 타고 성남 도촌동 모친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일에서 26일로 넘어오는 이 시점입니다. 전 청조가 26일 오전에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남현희 씨가 언론 보도를 접하고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가족들의 설득을 통해서 모친의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 청조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돌아왔을 때 남현희 씨가 없었던 거였고 이 시점에 남현희 씨가 결별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별 통보를 받은 전 씨가 6일 오전 1시경 이 모친의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을 하죠. 결국 남현희 씨의 가족이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씨는 이날 아침 6시 30분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렇게 26일까지의 행적이 쭉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공은 다시 남현희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남현희 씨의 입장은 뭘까요? 결자 해지라고 하죠. 본인이 처음 결혼 사실을 밝혔던 여성조선과 26일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청조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 의문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남현희 씨는 전 씨가 성전환을 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1, 남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등록증 뒷자리가 2, 여성이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주민등록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대한민국 법상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 주민등록증을 모두 발급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허위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자, 근데 2021년 10월에 성전환자에 대해서 생식 능력을 제거하거나 성기, 성형 수술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전 씨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법원에서 판례가 있으면 전 씨도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씨, 이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서에 갔을 때 신분 확인을 했고 여기서 주민등록상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법적으로 지금 여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남현희 씨의 주장대로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수술을 거쳐서 남성의 외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가 남성이 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 일이 쓰여진 주민등록증은 위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현희 씨가 어디까지 알았나? 이거 역시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남현희 씨는 그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걸 교제 전부터 자신이 인지했다는 거죠. 그걸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왈가왈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고요. 다만 남현희 씨에게는 이미 앞선 결혼해서 11살 된 딸이 있습니다. 사실 11살 정도 되면은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데 딸도 이런 상황을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을 텐데 과연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남현희 씨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결정적으로 남현희 씨가 전 청조를 믿게 됐다는 얘기가 이 임신 테스트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본인의 주장입니다. 전 청조가 임신 테스트기를 쥐어줬는데 그 결과가 보니까 임신이었다는 거예요. 두 줄이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남현희 씨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해서 여러 개를 했었다. 전부 두 줄이 나오니 확률이 높겠구나 했다.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결과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테스트기를 네가 직접 샀냐고 묻더라. 생각해보니 모두 전 청조가 준 테스트기였고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다. 동생이 가져다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이 나왔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남성처럼 호르몬이 나와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는 출산 경험이 있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간이 임신 테스트기는 본인이 사서 본인의 소변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산 적도 없는데 전 청조가 두 줄인 것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알았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전 납득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남현희 씨가 그러면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왜 그대로 믿고 또 이거를 외부에 얘기를 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소위 가스라이팅인가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전 씨는 남현 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비즈니스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취미가 펜싱이었기 때문에 배워서 잘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됐고 남현 씨에게 비즈니스를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바보라 생각될 정도로 너무 좋은 조건이었대요. 이제 선수 생활 은퇴를 하고 펜싱 클럽을 운영하는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귀가 번뜩 뜰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좋은 제안일수록 더욱더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 역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도대체 전 씨는 왜 남현희 씨와 함께 언론 인터뷰에 나섰을까요? 본인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얼굴과 본인의 주장이 고스란히 전파됐을 때 어떠한 후폭풍이 오를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편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텐데 왜 굳이 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입니다. 남현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언론에 나올 정도면은 일단 남현희 씨에게 엄청난 신뢰를 줄 수 있겠죠. 이 사람 내가 대단하다고 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는데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사실일 거야 라고 믿게 되겠죠. 그건 주변 인물들에게도 이런 효과가 가져올 것이고 결국 전 씨에 의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몇몇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가 궁극적으로 전 씨에게 어느 정도 이미 투자를 한 게 아닌가도 의심이 되는 대목이고요. 이 기사가 보도되고 댓글을 보니까 전 국민이 나서서 남현희 씨를 구했다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 있더라고요. 자, 앞서 낸시랭 씨의 사기 결혼 사건 때 많은 대중이 경고를 줬는데 낸시랭 씨가 계속 밀어붙였죠. 그 결과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여론과 언론이 하나가 돼서 전 씨의 정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남 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댓글로 보이는데 하지만 여기서 저는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직 남현희 씨에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까지 냈다고 하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살아야죠. 다만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보다 확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중도 남현희 씨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전 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